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여포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장수, 일기토 최강, 적토마를 탄 무적의 인물, 그리고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전장의 괴물. 여포는 늘 이런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실제로도 삼국지에서 여포는 강함이라는 단어를 가장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창을 잡으면 무섭고, 말을 타면 빠르고, 정면으로 붙으면 웬만한 장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 여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강하면 결국 크게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무력이면 왜 끝까지 천하를 잡지 못했을까? 그런데 삼국지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포는 가장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강했는데도 가장 빨리 무너진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여포를 더 인상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포는 왜 가장 강한데도 가장 빨리 무너졌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강함과 성공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삼국지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이 세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를 잘하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압도하면 결국 위에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순간은 압도할 수 있어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장에서는 압도적이었지만 판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한 장수였지 강한 리더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수는 자기 몸으로 증명합니다. 직접 나가 싸우고 직접 적을 꺾고 직접 강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다릅니다. 사람을 묶어야 하고 믿게 해야 하고 오래 남게 해야 하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포는 첫 번째에는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두 번째에는 치명적으로 약했습니다. 삼국지를 보다 보면 여포는 늘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는 눈에 띄고 위험하고 누구나 경계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약한 사람이면 시대의 중심까지 오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삼국지처럼 질서가 무너지고 군벌이 난립하는 시대에는 강함은 분명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포는 그 큰 무기를 더 큰 기반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강함을 너무 개인의 문제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자기 몸이 강합니다. 자기 창이 강하고 자기 돌파력이 강하고 자기 기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함은 자기 자신이 중심일 때만 빛납니다. 즉, 그는 자기 한 사람을 전설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자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 전체를 안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조조를 보십시오. 조조는 꼭 자신이 제일 강한 장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는 본인이 일기토 최강일 필요가 없습니다. 손권도 그렇습니다. 그는 전투력보다 균형 감각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여포는 자기 강함이 자기 존재의 거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리더십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맡기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포의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삼국지에서 여포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정원에게 갔다가 동탁에게 붙었다가 다시 동탁을 치고 또 다른 세력과 손잡고 상황이 바뀌면 또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여포는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같이 남깁니다. 이건 무력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능력 못지않게
저 사람을 믿고 함께 가도 되는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큰 판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여포는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안심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는 순간의 복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없으면 장기적 충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여포는 사람을 눌렀지만 사람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포가 상황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 당장의 유리함,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리더가 되려면 당장의 이익보다 더 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누구와 붙어야 하는지, 누구를 버리면 안 되는지, 지금 이 선택이 몇 년 뒤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봐야 합니다. 여포는 그 점이 약했습니다. 그는 강한데 깊지는 않았습니다. 빠른데 멀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존재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립됩니다. 이건 현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신뢰가 없고, 실력은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순간순간은 화려한데 함께 가는 사람의 마음이 쌓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실력만으로 버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남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오래갑니다. 여포는 둘 다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포가 자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강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판단이 감정보다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고, 눈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말이 나오면 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여포에게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이건 왜 문제일까요? 강한 사람은 감정이 터지는 순간에도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큰 판에서는 감정적으로 맞는 선택이 항상 이기는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리더는 자존심을 눌러야 할 순간, 참아야 할 순간, 잠시 물러서야 할 순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포는 그게 약했습니다. 즉, 그는 힘은 있었지만 힘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끝까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포의 네 번째 약점입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칼이 큰 사람일수록 조심해서 휘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포는 칼은 컸지만 절제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동탁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여포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탁은 분명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쓰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두려움으로 나라를 누릅니다. 그런데 그런 동탁 밑에서 여포는 처음엔 강한 카드처럼 보입니다. 동탁 입장에서도 여포는 가장 무서운 무력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포 같은 사람은 어느 진영에 들어가도 완전히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데 완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여포는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카드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이건 결국 아무도 그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용은 하지만 끝까지 믿지는 않는 사람. 이 위치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계속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포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눈앞에서 강하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인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유리하다고 말을 바꾸지 않고, 한 번 손해라고 해서 관계를 끊지 않고, 손잡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포는 강함은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도 신뢰는 느리게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끝내 자기 방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설은 되었지만 기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설은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기반은 실제 판을 움직입니다. 여포는 기억에는 강하게 남지만 역사의 실제 승자 구조에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약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강함을 믿었고 그 강함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삼국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강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함 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강함 위에 구조가 있어야 하고, 강함 위에 기다릴 줄 아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포는 그 세 가지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었지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포가 삼국지에서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평범하게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왜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더 강해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더 좋아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 힘이 더 생기면 사람들이 결국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힘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고, 강해도 외로울 수 있고, 압도해도 끝내 남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여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최강 장수가 아니라 강함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포와 유비, 조조를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유비는 강하지 않아도 사람이 남았습니다. 조조는 무섭지만 구조가 있었습니다. 손권은 눈에 덜 띄어도 오래 버틸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포는 가장 강했지만 남는 사람도 튼튼한 구조도 오래 버틸 균형도 약했습니다. 즉, 그는 가장 강한 전사였지만 가장 약한 리더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전사는 승부에서 이기면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사람을 오래 남게 해야 합니다. 전사는 상대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내 편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포는 첫 번째에는 최고였지만 두 번째에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의 강함에서는 빛났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서는 밀려납니다. 결국 여포는 왜 가장 강한데도 가장 빨리 무너졌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강함은 압도적이었지만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큰 판을 읽지 못했고 강함을 구조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설이 되었지만 승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포는 가장 강한 장수였지만 그 강함을 신뢰와 구조와 일관성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가장 빨리 무너진 강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탁은 왜 그렇게 빨리 미움받았고 왜 권력을 잡고도 오래 버티지 못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